자, 마지막 시간 가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배울 내용이 여과 현상과 주거부지라는 주제입니다. 책은 44쪽이고 44쪽이 여과 현상과 주거부지인데 이제 기본서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주택시장 이렇게 나와. 주택시장.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만 배우고 있거든요. 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택시장이라고. 그러니까 토지시장이 있고 주택시장이 있는데 토지시장은 별도 배우는 게 아니라 주택시장을 배워요. 그럼 주택시장에서 주택 여과 현상과 주거부지 이 두 꼭지를 배우는데 잘못됐다. 자, 그럼 이제 주택 여과 현상과 주거분리를 배울 건데 예전에는 주택 여과 현상을 잘 내다가 요즘은 주거분리 좀 잘 내고 있습니다. 안 보이게 해야 되겠다.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이렇게 됐네.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 여과 현상이 있는데 이 여과 현상에서는 뭘 내냐면 개념 내요. 개념. 주택 여과 현상이 무슨 말인가? 여기 이제 개념하고 하향여가라는 게 있고 상향여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낸다고, 요거. 계속 최근 10년 동안에는 하향여가, 상향여가 요 개념만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정수기 있습니까? 그렇죠? 밖에도 우리 학원 가면 정수기 있잖아요. 그 정수기가 물을 걸러내거든요. 그래서 여과한다, 여과. 그 여과할 때 그 여과입니다. 그러면 여과를, 우리말은 여과인데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필터링 그러잖아요. 필터링. 요건 이제 필터링 현상이에요. 그러면 정수기가 물을 걸러내듯이 주택의 이용 주체를 바꿔요. 그것을 여과 현상이 이렇게 해요.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토지 위에 주택이 있습니다. 네, 이 주택이 소득 상위 계층이 사용을 해요. 즉 고소득자가 주택을 사용하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1번 순서대로 번호 붙여볼게요. 1번에 고소득 계층이 이 주택을 사용을 해요. 그럼 시간이 흘러가면 주택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노후화되겠죠. 그럼 이제 노후화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서 2번 노후화됐습니다. 그럼 노후화되면 여기 고소득자가 이걸 수선해서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노후화되니까 여기 고소득자가 떠나요. 고소득자가 떠나면 그러면 여기 이제 빈집, 공가가 발생한 빈집, 요 공가. 빈집이 발생했습니다. 3번. 그럼 이 빈집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즉 하위 계층, 소득 하위 계층이 와서 살게 된다고. 그럼 이 빈집에 이제 저소득자가, 저소득 계층이 들어오는데 이걸 유입됐다고, 유입, 저소득 계층 유입됐습니다. 요 유입된 것을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침입했다고 그래요. 침입. 우리 임진왜란 때 애구가 침입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침입이다 이렇게 해요. 침입.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소득자가 들어왔습니다. 4번. 그러면 이 주택은 이제 누가 살게 되는 겁니까? 저소득자가 살게 되는 거죠. 저소득 계층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이 고소득자가 살다가 노후화돼서 저소득자가 살다가 다시 재건축되면 다시 고소득자가 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택이 마치 정수기가 물을 걸러내듯이 주택의 이용주체가 사용하는 사람들, 고소득자, 저소득자, 이용주체가 바뀌죠? 이걸 부동산학에서는 주택 여과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주택 여과 현상이라는 것은 주택이 소득 계층에 따라서 소득 상위 계층, 소득 하위 계층에 따라서 이용 주체가 상하로 바뀌는 현상, 변화하는 현상을 주택 여과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택 여과 현상은 나누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 하향여가하고 상향여가 있다. 그럼 여기 지금 이 그림을 지우고 이제 새로운 그림 하나 다시 그려볼게요. 이 지역이 소득 상위 계층이 살고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고소득 계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노후화 될까요? 그럼 노후화 되면 고소득자가 떠나고 여기 빈집이 생기면 저소득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저소득자가 들어와서 소득 하위 계층 사용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제 저소득 계층 사용으로 바뀐다고. 그럼 고소득 계층은 다른 말로 소득 상위 계층, 저소득 계층은 소득
하위 계층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는 소득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거지역이 주택들이 소득 하위 계층 사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상에서 하로 이렇게 내려간 거야. 하로 향했다. 하로 향했다. 그것을 하향여가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하 밑으로 향했다는 소리야. 밑으로. 그러면 고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주거지기, 즉 소득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거지기 노후화돼서 저소득 계층 사용으로 소득 하위 계층 사용으로 바뀌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향여가다 이렇게 한다. 하향여가. 그럼 하향여가는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 겁니까?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 겁니까? 저가주택. 그래서 하향여가는 갑자기 저소득 계층이 증가한다든지 이렇게 됨으로써 저가주택 수요 증가 현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내는 거예요. 요거. 그럼 이 저소득 계층이 사용하는 주거지역이 즉 달동네가 재개발될 수 있겠죠. 재건축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돼요.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다면 그러면 여기는 이제 소득 상위 계층 사용지역으로 바뀌어요. 즉 고소득 계층 주거지역으로 바뀌죠. 그러면 소득 하위 계층이 살다가 고소득 계층 사용으로 바뀌었으면 소득 상위 계층 사용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상에서 하로 흘러가고 여기 하향여가 뭐예요? 여가라면 소득 하위 계층 사용이 소득 상위 계층 사용으로 바뀌었다면 이 그림은 밑으로 떨어지지만 사실은 하에서 상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한다? 상향여가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상향여가는 우리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까?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까?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 거라고. 그러니까 요 상향여가는 이렇게 할 수 있죠. 고가주택 수요 증가 현상을 볼 수 있고 반면에 저가주택은 수요가 뭐였을까?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이게 주택 이용화 현상이에요. 뭐 요것만 낸다고 최근에. 요거 외에 요 하향여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면 깊은 내용이 나온다고. 그런 건 내지도 않고 계속 10년 동안 요것만 내고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개념 다시 보기로 하고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고소득층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득 상위 계층 고소득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저소득자가 들어오는 것을 저소득 계층 사용으로 바뀌는 것을 무슨 여가라고 해요? 하향여가라고 하죠. 그럼 여기 빈집이 안 생기면 빈집이 안 생기고 계속 고가주택에 고소득자가 살고 있다면 그럼 하향여가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래서 빈집, 요 공가가 빈집이야. 빈집이 발생해야만이 여가 현상이 발생한다는 소리야. 그럼 공가의 발생은 여가 현상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 OX? O. 자, 그렇게 낸다가 시험에. 자, 그럼 이제 주택 여가 현상 최근에 출제되는 것은 다 살펴봤는데 여기 봐봐요. 어떻게 됐냐면 전부 다 반대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 무슨 말인데? 하하고 상이 반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이 반대잖아요.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이 반대잖아요. 저가주택, 고가주택. 증가하고 감소가 또 반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험은 요거 바꿔주는 거야. 어떻게 식으로? 하를 상으로, 상을 하로, 상위 계층을 하위 계층으로, 증가를 감소로, 그것만 계속 내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향여가란 소득 하위 계층 사용하던 주거지역이 소득 상위 계층으로 바뀌었다. 그럼 상하를 바꿔버린 거죠? 그렇게. 그럼 틀린 말 만들고. 하향여가는 저가주택의 수요 감소 현상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X. 하향여가는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 현상이다. 꼭 이렇게만 내고 있다. 자, 주택 이용화 현상. 주택의 이용 주체가 바뀌는 현상이다. 소득 때문에 주택 이용 주체가 바뀌는 현상을 뭐라 한다? 주택 여가 현상이라고 부른다. 근데 빈집이 발생해야만이 공가가 발생해야만이 여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나타날 수가 있다. 하향여가, 상향여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향여가는 밑으로 향했다. 그럼 소득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들이 또는 주거지역이 소득 하위 계층 사용으로 밑으로 향했다. 하향여가. 이 말은 결국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저가 주택의 수요 증가 현상으로 볼 수가 있다. 반대로 상향여가는 소득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거지역이 즉 달동네가 재개발 재건축돼서 소득 상위 계층 상으로 바뀌는 현상을 무슨 여가? 상향여가라고 한다. 상향여가는 우리의 소득이 증가한다면 그러면 고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됐습니까? 요거 전부야. 이게. 자, 이제 주거분리라는 거 갈 겁니다. 빨리 가야죠. 요거. 틀린 거 있으니까 주거분리 빨리 가야지. 주거분리 가기 전에 피해갈 수 없는 거 기출지문. 기출지문 봅시다. 세게. 요 세 가지 좀 볼게요. 최근에 출제했던 것도 있고 10년 전에 출제한 것도 있네요. 1번 저급 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 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을 주택 상향여가 과정이라고 한다. OX. 자, X라고 하시면 볼까요? 저급 주택지역이 고급 주택지역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가 소득 하위 계층이죠. 고가 소득 상위 계층이죠. 그럼 하에서 상으로 갔잖아요. 그럼 무슨 여가입니까? 상향여가. OX? O. 됐죠? 이 정도 된다고. 작년 시험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30회 때네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네요. 저급 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재개발됐다 나오죠. 재개발됐다 하면 하향여가 아니죠. 상향여가죠. 재개발되면 더 나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나오면 상향여가야. 그러면 저급 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 계층 사용으로 되는 것을 하향여가입니까? 상향여가입니까? 상향여가는. 요 상향여가를 하로 바꿔주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최근 10년 동안은 상을 하로, 고를 저로 이렇게 바꾸고 있다고. 그럼 이건 OX, X. 선생님 왜 X인데요? 1번이 5니까 2번 X 하자는 소리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상향여가, 하향여가, 상향여가. 하향여가나 상향여가 이렇게. 3번 주택의 하향여가는 소득 증가로 인해 저가 주택의 수요가 감소될 때 나타난다. O일까 X일까? X.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적정이에요. 주택 상향여가는 소득 증가로 인해 저가 주택의 수요가 감소하고 고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틀린 점이 되는 거예요. 됐지요? 뭐 이 정도를 시험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기본서 받으면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양사이드, 기본서 양사이드의 기출점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로 가볼까요? 마지막 주가 주거분리입니다. 주거분리는 책에 없는 무슨 그림도 나오고 그랬어요. 주거분리가 최근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주거분리 시험에 나오면 지문 5개 만들거든.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지문 5개 만들죠. 그러니까 주거분리가 딱 5개예요. 이렇게 5개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내기 얼마나 좋아요. 지문 5개고 하나씩 내면 되니까 꼭 이렇게 내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요 내용도 내고 이렇게. 여러분 책에는 요 내용이 없는 거야. 요 내용을 지금 설명하면 좀 약간 어려워요.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럼 이제 가볼게요. 주거분리의 뜻 매년 내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 잘못했습니다. 요 주거분리의 뜻은 주거분리가 시험에 나오면 거의 나와요. 주거분리는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로 나눠지는 현상을 주거분리라고 그래.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그러니까 주거분리는 주거지역이 고가주택지역과 저가주택지역으로 나눠지는 현상을 주거분리다 그래요. 그럼 왜 그랬을까? 소득 때문에 그래요. 소득 때문에. 그러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고가주택지역에 살 것이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저가주택에 살 것이고 이걸 주거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거분리는 소득 때문에 주거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주거분리라고 그래요. 근데 시험은 이렇게 출제해요. 주거분리란 소득과 무관하게 소득과 관계없이 주거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이다. OX, X, 소득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가장 밑에 이 기출지문 한번 봐봐요. 30회 때 나왔으니까 최근이죠.
주거분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주거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뉘는 현상이다. OX, X, 소득 때문에. 되셨나요? 자, 소득 때문에 주거지역이 나눠지는 현상이다. 자, 여기 개념인데 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거분리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이다. OX, X.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주거분리는 주거지역이 나눠지는 거야. 주거지역이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무엇 때문에? 소득 때문에. 자, 원인. 소득 때문에 주거지역이 분리된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고가주택 지역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저가주택 지역에서 이렇게 살게 된다는 소리야. 이게 주거분리. 자, 그런데 여가 현상과 예부 효과 때문에 주거분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직 안 배웠지만. 자, 요 내용이라고 나온 게 이런 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아직 안 배웠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맞출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시험에 나온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주거분리는 여가 현상과 예부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OX. 오잖아요. 원인이 이거 두 개라니까 시험은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주거분리 장소. 이 주거분리가 최근 10년 동안 5번인가 나오는데 그 5번 중에서 3번이 여기 답이에요. 자, 우리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은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전체에서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는 나눠져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가 노원구야. 노원구. 그다음에 여기 뭐 강서구도 있고, 이 뭐 강동구도 있고, 뭐 금천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종로구도 있고, 중구도 있고 이렇게. 그럼 서울특별시에서도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인근지역, 근린지역 이렇게 하는데 요 인근지역이라는 개념은 12월 아마 셋째 주 정도 이렇게 배울 거야. 12월 셋째 주.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아주 중요해요. 올해도 시험에 나오고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거든요. 요 인근지역은 뭐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막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여기서 요 인근지역은 같은 구 정도. 우리 같은 구, 노원구, 뭐 강서 이렇게 같은 구 정도로 생각하시라고. 그럼 여기는 이해됐습니까?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우리 노원구만 봐. 노원구만 보면 노원구에서 잘 사는 동네가 있고 못 사는 동네가 있다는 거야. 그럼 노원구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는 상계동. 그다음에 가장 못 사는 동네는 하계동.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냥 제가 동 이름은 상계동, 하계동밖에 없으니까 하계동이 못 산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든 거니까. 그럼 같은 구에서도 그 같은 구가 인근지역이야. 인근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깝게 있는 지역들을 인근지역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럼 같은 구에서도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적으로 봐서 나타나기도 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도 주거분리는 나타난다. OX, O 이렇게 하셔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적인 현상이지 인근지역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뭘까 있을까? X가 되는 X. 자, 이제 내용 갑니다. 요 내용이 여러분이 이제 좀 힘들어요. 우리 책에는 요 깊은 내용이 책에 막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서 약간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봅시다. 예. 자, 그럼 요 이제 강의 노트 받으면 뭐 이번 주 받을지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받을 텐데 그럼 요 그림 다 있으니까 굳이 그릴 필요 없이 이제 보자고요. 이렇게 된 게 지금 뭡니까? 주거분리. 주거분리가 됐잖아요.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자, 그러면 고소득자들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고가주택에 몰려 산다고 이렇게. 그럼 고가주택 지역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주택하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까 나쁜 영향을 주고받을까? 좋은 영향. 주위에서 좋은 영향 주는 거 받는 것을 뭐라고 해? 정해예비효과라고 한다고. 정해예비효과. 정해예비효과는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기억납니까? 3번지 토지에 지하철역이 들어오면 2번지 토지 땅값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게 정해예비효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저가주택 지역에서는 달동네는
서로 나쁜 영향을 주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정은 끈끈하겠지. 동네 사람끼리. 그러나 주택끼리 서로 나쁜 영향을 주고받을 확률이 높죠. 이걸 부예의부 효과. 그러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정예의부 효과를 추구할까? 부예의부 효과를 추구할까? 정예의부 효과. 그럼 소득 수준이 높은 고소득자들은 정예의부 효과를 추구할 것이고 부예의부 효과를 피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몰려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주거분리는 정예의부 효과를 편익을 좋은 점을 추구하려고 하고 부예의부 효과의 피해를 피하라는 동기에서 나타날 수 있다. OX? O.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저 예부 효과가 주거분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요. 이 여과 현상 가지고 주거분리를 있으면 설명할 건데 이제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약간 어려운데 근데 최근에 이제 요걸 출제해요. 지금 설명하는 거. 자, 이거 고가주택 지역입니다. 그러면 고가주택 지역에 여기에 이 주택, 이 지역이 노후화돼, 노후화. 그럼 노후화되면 그러면 이 주택의 소유자, 주택 이용자가 무조건 떠나는 게 아니라고. 떠나는 게 아니라 노후화되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무슨 생각하냐면 이걸 수선해서 개조해서 계속 살 건지 아니면 팔고 다른 데로 갈 건지 생각한다고. 자, 그러면 노후화되면 수선 여부, 수선 계량 여부를 따질 건데 어느 경우에 수선할까요? 돈 되면 수선해. 돈 되면.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고. 자, 첫 번째 1번 수선 계량 비용인데 저는 그냥 수선비라고 한번 해볼게요. 수선비하고 수선하면 이 노후화된 주택을 수선하면 그 주택의 가격이 가치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치 상승분 또는 가치 증가분이 나올 거라고. 그럼 여러분이 이 주택의 소유자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노후화돼서 수선 여부를 따졌는데 수선비는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근데 가치 상승은 5천만 원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되면 남의 돈 빌려서라도 수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럼 가치 상승이 더 크면 수선하게 된다고. 그럼 수선하고 되면 이 지역에서 계속 살게 된다고. 그럼 이 지역은 계속 고소득자 사용으로 남아있어요. 고소득자 사용으로 남아있다고 이렇게. 요건 시험에 안 내. 그럼 뭘 내냐면 요걸 내는 거야. 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반대. 그럼 수선비는 1,000만 원인데 수선했더니 가치 증가는 200만 원밖에 안 나온대. 가치 상승분 했으니까 상승할게요. 상승분 해도 되고 증가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가치 상승분은 2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면 그러면 수선비가 더 크다면 굳이 수선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럼 수선하지 않는다고. 그럼 수선하지 않으면서 계속 여기서 살지 않는다고. 그러면 떠나버린다고. 그러면 고소득자가 떠나면 여기는 이제 빈집, 공가가 발생해요. 공가. 공가 현상이 발생하죠. 이 빈집에 저소득자가 들어와요. 그럼 요 고가주택 지역에 저소득자가 들어왔다고.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온 거야.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것을 뭐랄까? 침입한다고. 애구가 침입했다고 하잖아. 그럼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온 거잖아. 그치? 낙가문화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지? 성씨도 다르고, 들어왔잖아요. 이걸 침입했다고 한다고. 그럼 여기 저소득층이 들어와요. 저소득층. 유입됐습니다. 이걸 침입했다. 이렇게 침입했다. 그럼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계속 저소득자가 들어와요, 이게. 그러면 계속 저소득자가 들어오면 여기는 저소득 계층으로 바뀌어요. 주거지역이. 그러면 저가주택 지역으로 바뀝니다. 이걸 계승됐다, 천이 됐다고 그래. 천이 됐습니다. 계승됐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온 것을 뭐라고 하고? 침입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질적인 요소 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천이 됐다, 계승됐다고 그래요. 이 침입과 천일은 식물학 용어예요. 식물학. 그래? 여기가 고사리밭이었어. 고사리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여기 군락을 찍고 살고 있는데 어떤 씨가 하나 딱 날라와요. 그 씨가 고사리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게 생겨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새로운 씨가 하나 들어오면 그것을 침입했다고 하고 식물학에서는
그다음에 고사리 지역은 고사리는 다 죽고 여기 다른 작물이 들어왔다. 뭐 온추리가 들어왔다 이렇게 온추리가. 그러면 온추리 지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천이 됐다 개성됐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과정을 보면 고가주택 지역에서 수선비가 더 크면 그러면 결국은 여기 저가주택 지역으로 바뀌죠. 이걸 무슨 여가라고 합니까? 하향여가라고 하죠. 하향여가. 요 노랗게 쓰는 것을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요걸 시험에 내. 그럼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 과정을 이렇게 쭉 파노라마처럼 할 필요 없어요. 요거 파노라마처럼 저처럼 기억했다. 그 민법은 언제 할까? 그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제가 3개를 칠 거니까 그거만 외우면 돼. 그거만. 여기에 별표 3개, 여기에 별표 3개. 오늘 주거분리 이 자체가 별표 3개.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노란 걸로 와요. 노란 걸로 와서 이제 봅시다. 자, 동그라미 할 건데. 예. 어차피 시험 공부니까 시험은 어떻게 출제하는가 그 요령을 아셔야 되니까요. 고가주택 지역에서 여러분들, 고가주택 지역에서 여가 현상은 상향여가 나와야 돼요? 하향여가 나와야 돼? 그렇죠. 그게 포인트야. 그 봐요. 시험 문제 가볼까요? 시험지문. 자, 시험지문 가봅시다. 고가주택 지역에서 이렇게 나와요. 시험 지문이 고가주택 지역에서.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거시기 하구만. 이게 어디 갔니? 여기 있다. 고가주택 지역에서 뭐라고 쭉 나와 이렇게. 이 안에 내가 수선비하고 같이 증감이 어쩌고저쩌고 쭉 나온다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끝날 때 상향여가다 이렇게 끝나요. 상향여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발생 이렇게 했습니다. 올까 X일까? X예요. X. 고가주택 지역은 하향여가 나와야 돼. 하향여가. 고가주택 지역은 소득 상위 계층이 살다가 노후화되면 하향여가 나와야 되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자 2번 고가주택 지역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고가주택 지역에서 뭐라 나오면서 하향여가 현상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얘는 O겠습니까? X겠습니까? 세모겠습니까? 그렇죠. 다시요. 자, O란 말이 맞고, 자, 이랬네. 여기는 O다, X다, 세모다 이렇게 나왔어요. 세모입니다. 세모. 지금 상태에서는 O인지 X인지 몰라요. 자, 왜 그런가 볼까요? 고가주택 지역인데요. 고가주택 지역입니다. 그러면 요 하향여가 나왔어요. 하향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봐봐요. 시험 문제에서 고가주택 지역에서 가치 상승분이 더 클 때 하향여가다. 이렇게 나오면 O입니까? X입니까? X죠. 그러니까 잘 봐요. 고가주택 지역에서 끝날 때 상향여가 나와 끝나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근데 고가주택 지역에서 뭐라고 나오면서 하향여가 나왔습니다. 그럼 옳은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요 말이 이제 여기를 오대로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안에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자, 1번 수선비하고 가치 증가분하고 비교해서 자, 같이 상승분 했으니까 계속 상승분 합시다. 상승분하고 비교해서 이게 수선비가 더 큽니다. 그러면 이건 O입니까? X입니까? O야, O. 수선비가 더 크면 O라고. 이해되셨죠?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O가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수선비하고 수선이랑 가치 증가분 중에서 상승분 중에서 가치 상승분이 더 크다. 그러면 하향여가다.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라고. 그러니까 요 가운데 요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고가주택 지역에서 하향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O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느 경우 O입니까? 이제 보자고요. 고가주택 지역에서 수선비하고 가치 상승분 중에서 어떤 게 더 클 때 하향여가입니까? 수선비가 더 클 때. 그럴 때 하향여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 세 글자를 기억하는 거야. 동그라미 글씨. 고, 비, 하 이렇게 하는 거야. 고, 비, 하. 고는 뭡니까? 고가주택 있어. 비는요? 비용이 더 클 때 하면 돼. 그냥 수선비가 클 때 하는 거 아니야. 비용이 더 클 때 그러면 된다고. 비용이 더 클 때마다 하향여가. 고, 비, 하. 고, 비, 하.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걸 내는 거야. 요거. 고비야. 자, 그러면
요 고가주택 지역에서 이런 논리가 있다면 저가주택 지역에서 그런 논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대로 있다고. 그럼 일단 이제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저가주택 지역에서는 상향야가란 말 나올까요? 하향야가란 말 나올까? 그렇지. 상향야가란 말 나오지. 저가주택 지역에서 하향야가다. 그럼 저가주택 지역에서 뭐 떨어질 거 어디가 있어요? 거의 지금 저가주택 가장 밑바닥인데 이렇게 낮은 수준이 떨어질 게 없잖아요. 저가주택은 상향야가란 말 나와야지. 여기서 요 고가주택 지역에서 상향야가 나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향야. 그럼 저가주택 지역에서도 하향야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저가주택 지역에서는 달동네가 재개발 재건축 돼서 올라가야지. 상향야가 나와야지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노후화됩니다. 노후화되면 수선 여부를 따질 건데 저가주택 지역은 수선비하고 수도로 인한 가치 증가분하고 비교해서 이번에 이제 증가분 해봤어요. 요거는 상승분 했지만 시험은 증가분 나올 수도 있고 상승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저가주택 지역에서는 수선비하고 가치 증가분 중에서 어디가 일반적으로 클까요? 수선비가 더 커요. 저가주택 지역에서는 수선비가 2천만 원 들어가도 가치 증가는 500만 원밖에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수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러면 여기는 계속 저가주택 지역으로 남겠지 이렇게. 요거는 시험에 내는 아는 게라고. 그럼 요 반대 해볼까요? 반대는 이제 노란 걸로 한번 해볼까? 반대는 노란 걸로 합시다. 그럼 반대는 저가주택이 있어서 수선비는 1,000만 원 들어가는데 근데 가치 증가분은 5천만 원이래.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재개발돼, 재개발. 그럼 재개발되면 그러면 소득 상위층 계층 사용으로 바뀌겠죠. 그럼 이거는 소득 상위계층 고가주택 지역이 됐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여가입니까? 상향여가죠. 상향여가. 상향여가. 그러면 저가주택 지역에서는 하향여가 아니라 무슨 여가 나와야 돼? 상향여가. 저가주택 지역에서 어느 경우에 상향여가일까? 가치 증가분이 더 클 때. 저걸 저가상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 시험은 자 여러분 이제 통밥으로 시험은 상향여가가 더 잘 나오겠습니까? 하향여가가 잘 나올까? 하향여가가 더 잘 나와요. 그게 고비야가 더 중요한 말이에요. 고비야가. 저기 상향여가는 재건축 재개발하지 않으면 상향여가가 안 나타나는 거야. 달동네가 스스로 고가주택 지역은 되지 않죠. 근데 이 하향여가는 시간이 흘러가면 스스로 하향여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향여가가 훨씬 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자, 여기 좀 어렵네요. 눈빛 안 좋아지네, 여러분들. 자, 고. 못 먹어도 고가 아니라 고요, 뭐. 고가주택 지역에서 고, 그 다음에 비. 비용이 더 크면, 수선비가 더 크면, 그럼 뭐다? 하향여가. 고가주택 지역인데 수선비가 더 크면, 그럼 수선하지 않는다. 그럼 계속 노후화된다. 그럼 잘 사는 사람 떠난다. 거기에 저소득자가 들어온다. 그럼 무슨 여가? 하향여가. 고가주택 지역에서 하향여가 발생하는데 고가주택 지역에서 이 하향여가 발생하는데 조건은 수선비가 더 클 때 고비하 됐습니까? 이렇게. 자, 요 저가상 고비하 둘 따지 말고 고비하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고가주택 지역에서 비 수선비가 더 클 때 하향여가 고비하. 고가주택 지역에서 수선비가 더 클 때 상향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고민하지 마라. 고가주택 지역에서 상향여가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틀린 집이 되는 거니까. 무소나 고비하. 이 됐습니까? 혹시 이름이 고비하 계신 분 안 계시죠? 예전에 실제로 고비하라는 분이 있었어요. 고비하라는 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이거는 다 안다고 그랬죠. 자기가. 이렇게. 이제 고비하 됐습니다. 괜히 지웠나? 여러분 써야 되는데. 쓰실 분 안 계십니까? 쓰시면 뒤에 제가 계속 써줘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괜히 지워서. 좀 이따 책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 땅값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요것도 이제 한 4번인가 나오죠. 땅값 이야기. 그럼 생각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자, 이 부분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 부분은 고가주택 지역입니까? 저가주택 지역입니까? 고가주택 지역이야. 근데 여기는 고가주택 지역인데 저가주택에 가깝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고가주택 지역인데 요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양 사이드에 있다. 사이드. 그러면 얘는 다른 고가주택보다 부동산 가격이 높게 거래될까 낮게 거래될까? 낮게 할인된다고. 할인. 오늘 할인된다 이렇게 한다고. 할인되어 거래된다. 자, 그게 여기 있네. 저가주택에 인접한 고가주택 지역 여기잖아요. 자, 반면에 여기입니다. 여기는요. 여기는 고가주택 지역, 저가주택 지역. 저가주택 지역인데 근데 고가주택에 인접해 있죠. 그럼 고가주택에 인접했으면 그럼 아무래도 고가주택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겠네. 그럼 여기는 다른 저가주택보다 할증되는 거죠. 할증. 땅값이 부동산 가격이 조금은 높게 거래되겠죠. 이렇게. 그럼 최근에 한 10년 동안 주거분리에 관해서 출제된 것 제가 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기출 주문 아까 봤고 여기에 이제 주거분리에 관한 거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두 꼭지 배웠네요. 첫 번째 배운 게 뭘 배웠습니까? 주택 여가현상. 그 다음에 주거분리. 이 두 개를 묶어서 시험에 가끔씩 내요. 두 개 묶어서. 어떤 식으로? 주거분리와 여가현상에 관한 설명이다. 저 내용이 아주 방대하지 않고 크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한 문제로 출제해요. 근데 예전에는 따로따로 출제했어요. 그럼 우리한테 좋은 거지. 둘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거의 맞게 출제되니까 이렇게. 자, 이제 우리 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책 보면 이제 오늘 수업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으니까 자, 책을 좀 보도록 합시다. 책 보기 전에 이제 이거 좀 여기 이제 써놓고 여기 보놓고 자, 우리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 44쪽. 44쪽에 의 그러면서 여가 현상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택이 소득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면서 상향여가. 상향여가는 저소득 계층이 살다가 재개발, 재건축돼서 고소득 계층 상으로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향여가. 저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고소득 계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말한다. 맞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거 봐봐요. 이어지는 게 저소득층 인구 증가, 임대료 보조금의 지급 등이 이유로 발생한다. 이 부분이 옳은 말일까 틀린 말일까? 자, 칠판 한번 다시 볼래요? 여기에 상향여가죠? 그러면 상향여가는 소득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소득 상위계층 상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우리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내가 달동네에 살고 있는데 달동네 사람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그러면 달동네 떠나서 그 지역을 재개발해서 고가주택 지역으로 만들자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상향여가는 고가주택의 수요 증가 현상이라고. 고가주택의 수요 증가. 그러면 거기 여기 하향여가의 두 번째 줄 봐봐요. 하향여가의 두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소득 증가를 이유로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번에 하향여가는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발생한다. 뭡니까? 있습니까? 틀렸잖아요. 에이, 지금 이 책이 틀렸다는 소리야. 지금 책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지정한다고. 지정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있는가? 거기 하향여가 봐봐요. 자, 칠판 다시 봐봐요. 하향여가는 상위계층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계층 사용을 바뀌는 거야. 그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하향여가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해서 뭐요? 상향여가야. 그러면 그 하향여가 두 번째 줄 보면 소득 증가를 이유로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하향여가 이렇게 냈잖아요. 그 뭡니까? X입니까? X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좀 책에 여기 1번에 상향여가 나오면서 상향여가 개념을 쭉 설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이 상향여가의 이제 원인인데 거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다고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상향여가의 두 번째 줄 저소득층 인구 증가, 임대료 보조금 지급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요거는 하향여가로 가야 돼. 하향여가로. 지금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하향여가의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했다. 요거 나오죠? 그거는 상향여가로 가야 되고. 자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거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제 그거 점검했고. 자, 그 밑에 정부에서 저가주택의 신축을 금지하는 경우 나왔죠? 요거는 14회 때 나왔으니까 20년 전에 나온 거라고.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 밑에 주거분리 갑니다.
주거분리 쭉 읽어볼게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서로 분리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도 발생한다. 주거분리가 발생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은 주거분리의 개념이고 두 번째 줄은 주거분리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야. 장소.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이거 설명한 거예요. 요거. 제가 아까 여기다가 이제 고비와 적가상 했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 2번이라고 이거. 그럼 동그라미 1번 봐봐요. 동그라미 1번 고급주택 지역 나왔습니다. 여기 고급주택 지역, 고가주택 지역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고급주택 지역에서 가치 상승분이 개조 수선 비용보다 높을 경우 고가주택 지역에서 수선비하고 저는 이제 그냥 수선비라고 했지만 우리 책은 개조 수선비라고 했잖아요. 그냥 비용을 하면 된다고. 수선비하고 가치 상승분 중에서 뭐 어디가 높다고 그랬습니까? 가치 상승분이 높다잖아요. 그러면 고가주택 지역에서 수선비보다 가치 상승이 높으면 그럼 수선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생각을 좀 생각해. 여기는 균형 잡는 게 아니야, 이거는. 사람 생각하는 거라고. 그럼 고가주택 지역에서 수선비보다 가치 증감이 더 크면 여러분이 수선할까 안 할까? 하겠지. 여러분이 집중이라면 그럼 수선한다고. 그럼 수선하면 여기는 계속 고가주택 지역이라고. 요거 낸 게 아니라겠잖아요. 요거 낸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수선비하고 우리 책은 좀 이상하게 써놨어요. 근데 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왜 이렇게 삐딱하게 써놨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수선비하고 가치 상승하고 비교해서 반대로 수선비가 더 크대. 비용이 더 크대. 그럼 무슨 여가요? 그렇죠? 그러면 하향여가라고 했잖아요. 하향여가. 이게 이제 고비야잖아. 고비야. 고가주택 지역에서 비용이 더 크면 하향여가. 됐죠? 근데 우리 책은 삐딱하게 써놨어. 봐봐요. 우리 책. 계속 봅시다. 자, 거기 투자를 받아 고소득 계층을 이용하여 분리가 발생한 반면, 이렇게 돼요. 그 반면이 지금 여기라고, 여기. 반면, 가치 상승분이 개조 수선비보다 낮대요. 그 말은 개조 수선비가 높다는 소리죠. 이렇게 되면 투자받지 못하고 저소득 계층이 이용되어 하향여가 발생. 거기 투자 받는다 받지 않는다고 필요 없고 고가주택 지역에서 수선 비용이 가치 상승보다 크다. 다른 말로 가치 상승분이 수선비보다 낮으면 그럼 무슨 여가? 하향여가. 이해됐습니까? 우리 책은요 가치 상승이 더 낮다고 했어. 낮다고. 여러분들은 가치 상승이 낮을 때 아니라 비용이 높을 때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자, 이제 2번 저급주택지역으로 갑니다. 저급주택지역은 가치 상승분이 개조 수선비보다 높대요. 가치 상승분 높대. 자, 여기 봐요. 저급주택지역은 저, 가, 상 이렇게 나오거든. 저가주택지역은 상향여가, 하향여가, 상향여가. 그럼 어느 경우에 저급주택지역에서 수선비하고 수선이란 가치 상승분하고 두 개 비교하는 거야. 그럼 어디가 높을 때? 가치 상승분이 높을 때 무슨 여가? 상향여가. 이렇게. 그래서 저, 가, 상. 자,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저급주택지역에서 가치 상승분이 개조 수선비보다 높을 경우 투자를 받아서 고소득층 이용으로 상향여가 발생한다. 됐습니까? 그 뒤에 반면은 필요 없어. 반면은 필요 없고. 그래서 저가주택 지역에서 가치 상승분이 더 크면 상향여가. 이름하여 저가상. 이 부분이 좀 여러분이 힘들 거예요. 지금 눈빛도 안 좋아지고 있네요. 눈빛도 안 좋아지면서 다음 주는 오지 말아버릴까 하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수 있는데 다음 주는 안 오면 안 돼. 다음 주는 많이 중요해. 정말 다음 주는 중요해요. 부동산학에서 베이스에서 베이스야. 베이스 오브 베이스. 가장 밑바탕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는 거야.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 혹시 어떤 일로 빠져야 된다? 그러면 야간이라도 오셔야 돼. 야간. 주간에 빠지면 야간도 똑같은 내용. 야간도 빠진다. 그러면 동영상을 3번이나 2번 보셔야 돼. 똑같은 내용. 오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 수업은 세 꼭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세 꼭지 배웠던 거
빨리 간단하게 여기 이제 요약 정리를 하고 오늘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여기 넘어가면 안 되죠. 여기다 여기. 자, 오늘 세 꼭지. 부동산 시장의 특성, 특징. 그럼 부동산 시장의 특징 제가 여러분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우리 책에는 6가지, 저는 7가지. 제가 7번에다가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했다고. 그거 이제 다 기억하면 좋을 텐데 그거 다 못한다면 최소한 이거 지역별 시장이 된다. 부동성 때문에. 그다음에 이 B자 나왔습니다. 개별성 때문에. 수급 저질이 원활하다, 곤란하다? 곤란해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잘못될 수 있다. 네요. 장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럼 모두 X다? X 단기적으로만 왜곡될 수 있다. 정부가 엄청나게 개입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농지법 만들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아야만이 농지를 사게 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거기서는 허가받아야만이 토지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하면 신고해라. 신고 안 하면 가토로 매기겠다. 이렇게 정부가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다. 분양 원가를 공개해라. 엄청나게 개입하죠. 그럼 정부가 엄청나게 개입을 하면 그러면 시장 기능을 강화시킵니까? 약화시킵니까? 약화, 제약한다. 그다음에 가격을 잘못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효율적 시장으로 갑시다.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 여부. 강성효율적 시장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 이용한다 하더라도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없다. 약성에 있는 거 과거의 정보가 반영돼 있다.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럼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 기술적 분석에서는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없다. 약성에서 없는 거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 기본적 분석한다면 초과는 얻을 수 있다. 현재, 미래, 기본적 분석, 초과이윤.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는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미래의 정보.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은 어디까지? 중강성까지. 자, 그러면 이제 주거분리. 예, 소득의 차이로 주거지역이 나눠지는 현상. 도시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인근 지역, 근린 지역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고, 비하, 고가 주택 지역에서 비, 수선비가 더 크면 하향여가. 저가 주택 지역에서 가치 상승이 크면 상향여가. 생각. 저가 주택 지역에서 수선비보다 가치 상승이 더 크다. 재건축하자. 그러면 저가 주택 지역이 소득 상위 계층 상으로 바뀌었다. 저에서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 올라갔다. 무슨 여가? 상향여가.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기본서 가지고 할 건데 다음 주는 정말 중요한 내용 하고 다음 주는 1시 반까지 수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반까지. 자, 다음 주는 이제 다시 우리 책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을 기준으로 한다면 24쪽 경제론 이 부분을 공부할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고생하셨고요. 제가 별표 3개 줬던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은 저는 부동산 결혼 강사지만 지금은 민법을 열심히 할 때입니다. 민법. 그래서 부동산의 결혼 1시간 공부한다면 민법은 2시간, 3시간 공부해 주시라는 거. 되셨습니까?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